가격대도 괜찮고 또 맛도 밥보다는 있어서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고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 자금들이 대부분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요즘 농촌엔 짙은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4년째 풍년이 들었지만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쌀값은 30년 전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쌀 가공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곤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쌀 가공산업,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쌀 가공산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한 대학교의 점심시간. 편의점 안팎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일회용 간편 도시락, 라면, 샌드위치. 학생들 앞에 놓인 점심 메뉴는 대부분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식당보다 편의점 도시락도 잘 나오는데 편의점 도시락이 더 싸고 저렴하니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공깃밥에 찌개와 국을 곁들이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풍경입니다. 가격대도 괜찮고 또 맛도 밥보다는 있어서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주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요? 저녁이랑 점심을 두 끼를 먹는데 점심은 거의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리의 식습관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72g. 공깃밥 한 그릇이 120g 정도니까 하루에 공깃밥 2그릇도 먹지 않는 셈입니다. 이 업체는 냉동밥을 생산하는 쌀 가공 업체입니다. 나물밥, 볶음밥, 비빔밥 등 제품 종류가 100여 가지나 되고 냉동밥 분야에선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냉동밥은 따뜻하게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식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고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흐름을 포착하고 시장에 뛰어든 게 주요했습니다. 간편식 시장이 이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일본의 시장을 보면은 간편식 그리고 우리가 이제 HMR 시장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간편식 시장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업체는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금은 1년 매출액이 400억 원에 이릅니다. 냉동밥 시장에 뛰어든 지 7년 만에 거둔 결실입니다. 제품의 절반 정도는 OEM 방식, 그러니까 대기업 상표를 달고 출하됩니다. 굴지의 대형마트에도 납품되는데 최근에는 타이완 수출길도 열었습니다. 해외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건강 지향적인 제품 덕분인 것으로 이 업체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온갖 첨가물과
이런 모를 원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희 제품의 특징은 이제 주쌀과 또 나물, 그다음에 기타 이제 참기름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제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다지만 가공식품을 통해 또 다른 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이 업체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결과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업체는 창업 때부터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다른 비용은 다 줄이더라도 연구 개발비만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가격 경쟁력 하나밖에 없는데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서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서 시장을 저희 나름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 가공식품을 통해 소비되는 쌀의 양은 지난 6년 사이 89% 증가했습니다. 쌀 소비가 감소되는 속에서도 쌀 가공식품 규모는 꾸준히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연간 420만 톤 안팎이니까 쌀 가공식품을 통한 소비는 1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업체는 쌀을 구워 누룽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품 업체로는 26년, 누룽지에 손댄 건 16년째입니다. 이 업체가 처음 누룽지 시장에 뛰어들 때만 해도 누룽지의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누룽지를 누가 사 먹겠느냐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여기에 이 업체는 가정에서 만드는 누룽지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누룽지 업체만 전국에 70여 군데. 지금은 그 가운데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훨씬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또 저희가 만든 누룽지는 양쪽을 구워서 만들어서 고소함이 2배가 되는 누룽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드셔도 괜찮고 탕이나 또 누룽지 그 숭늉으로 하시기에 고소함이 2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게 노하우라고 저희는 할 수 있죠. 쌀 가공 업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원재료인 쌀에 관한 것입니다. 쌀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쌀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업계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쌀을 농가가 저렴하게 업체에 공급하도록 하고 시장 가격과의 격차는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 계약 재배를 해서 업체가 그거를 거의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농업에서 양곡으로 수매하는 양도 줄어들고 또 그 양곡은 보관하는 창고에 수수료를 또 주면서 보관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업체에서 사용하는 쌀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적정 가격으로 저희는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농민도 또한 손해보지 않고 정부가 다 수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가 시중에 내놓는 쌀은 언제 수확된 것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오래 묵은 쌀일수록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묵은 쌀을 쓰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제품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해 생산된 햅쌀을 업체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산 쌀과 수입쌀의 가격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국내산 쌀은 수입쌀보다 가격이 높아서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산을 정부 매입가에 비해서 약 80kg 기준으로 뵀을 때는 4, 5만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 5만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도 수입산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수입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높거든요. 가격 차이 때문에 쌀 가공업체들은 수입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도내에서 쌀 가공용으로 수입쌀이 국내산 쌀보다 2배 이상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쌀 농업을 살려야 할 가공산업이 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오성 푸드의 경우 100% 국내산 쌀을 쓰고 있습니다. 원재료 값이 높은 만큼 제품의 질을 높이고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를 갖추고 제품 개발에 몰두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이 제품 개발 아이디어는 많아도 그 상품이 개발되어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는요,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또 다른 설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나고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실과는 딴판으로 쌀 가공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산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예산은 정부의 어떤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그 가공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자금들이 대부분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또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건 비단 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쌀 가공 산업의 어려움은 대체로 업체의 영세성에서 비롯됩니다. 도내 158개 업체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는 업체는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비율은 43%나 됩니다. 이 업체는 유기농 쌀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을 원료로 조청, 강정, 누룽지 3가지 제품을 만듭니다. 쌀 가공식품을 통한 매출액은 1년에 1억 원 정도. 제품이 필요한 때만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공장 가동 기간은 1년에 석 달 정도입니다. 제품은 주로 이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간헐적으로 열리는 수도권 판촉 행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에 납품하는 건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제품은 우수하다고 자신하지만 마케팅은 힘에 부칩니다. 요즘에는 좋은 그 판매 촉진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그 B2B 형식의, 근데 이 생산자가 그런 것까지 다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정부나 연관기관에서 많이 협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유기농 제품이다 보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탄수화물 기피 등 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고민거리입니다. 이 모든 걸 영세업체가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한 이제 질이 상당히 있는 그런 유기농식품에 대한 효능이나 기능을 우리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거보다는 연구기관에서 그걸 연구를 해서 특허까지 이제 해준다면은 바로 그 시장 진출하는데 대단히 큰 힘이 되죠. 소설 혼불의 배경으로 유명한 이 마을은 지난해부터 쌀 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단순 쌀 농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쌀 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쌀은 이 마을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을 기업을 만들고
동네 부녀자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맑은 공기, 맑은 자원에서 나는 생산물로 제대로 된 값을 못 받으시니까 이걸 그러면 가공을 해서 마을 분들이 먹고 사시는데, 생활하시는데 조금 더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치 가공 사업을 정리해보니 매출액은 1,500만 원가량. 시작치곤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현미 식초, 현미 단술 같은 제품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판로를 확보하는 게 역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설령 대형마트와 선이 닿는다 해도 매장마다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영세업체로선 이마저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바코드를 연간 그 바코드 비용이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30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쌀과자 생산해서 이게 대량으로 많이 팔려서 뭐 운영 자금이 많이 나온다면야 그게 30만 원이 어렵지 않겠지만 그 뭐 마트나 각종 뭐 그런 여러 군데 유통망에다가 다 바코드를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형태가 있는 거죠. 임종기 씨는 쌀 농사도 하고 울금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말리면 노란색 가루가 되는 울금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임종기 씨는 쌀에 울금 옷을 입히는 쌀 가공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아직 지금 그 기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 기계만 생각하고 있는 기계만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아이디어만 현실이 되면 쌀 소비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산학 관연의 협력과 노력입니다. 지금도 뭐 관청 앞에 쌀들이 막 쌓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쌀들 갖다 가공해서 뭐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 시장이라도 개척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고 싶지요. 과거엔 쌀 하면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쌀을 밥살용으로만 인식하는 구조로는 쌀 문제를 타개할 수 없습니다. 쌀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쌀 가공산업의 구조는 취약합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맛있는 가공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세업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구축해야 합니다.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쌀의 변신이 절실합니다.